저는 40대 초반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붐비는 전철에 몸을 구겨넣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낀 채로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다 끝나는 걸까?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이 흔들리면서 제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는 쥐꼬리만큼이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뉴스만 켜면 온통 코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돌파, 코인으로 인생 역전, 하루가 멀다 하고 성공담이 쏟아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흔들렸습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어느 날 퇴근 후 가족들이 잠든 밤 노트북을 켜고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 그 돈이 3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되는구나. 나도 남들 얘기 속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그 짜릿한 순간은 월급날 봉투를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 작은 성공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붙으니 더 크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신용대출을 받아 몇 천만 원을 넣었고 믿기 힘들겠지만 그 돈마저 억 단위로 불어났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월급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난 이미 다른 세계에 있는데 너희는 아직도 월급에 목매고 있구나. 돈이 생기자 생활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구겨져 전철로 출근하던 제가 어느 날 새로 뽑은 국산 준대형 차를 몰고 회사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음악을 틀며 달리는데 그동안 답답하게 서 있던 전철 안 풍경이 떠올라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나도 달라졌다. 주말이면 백화점에 들러 옷을 사고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좋아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여유 있어졌네. 애들 학원비 걱정도 없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달라진 거야. 전철 타던 시절은 끝났어. 하지만 아내는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이 돈 어디서 나는 거야? 위험한 건 아니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 흐름을 알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더 큰 욕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으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건 확실한 기회다. 결국 아내 몰래 집 담보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에 서명하며 손이 떨렸지만 마음속엔 오히려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이번에 끝내자. 이제 진짜 우리 인생 바뀐다. 하지만 현실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트가 서서히 꺾이더니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 만에 7%, 다음 날 11%. 처음엔 금방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넣었습니다. 본전만 찾자는 생각으로 계속 물타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좌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럴수록 더 많은 돈을 넣게 됐습니다. 새벽마다 노트북 불빛 앞에서 차트를 붙잡고 작은 반등에 희망을 걸었지만 반등은 늘 더 큰 하락의 전조였습니다. 경고 알람이 울렸습니다. 증거금 부족, 강제 청산 임박. 낮에는 회의 중에도 폰으로 청산가를 확인했습니다. 팀장이 질문을 해도 대답이 늦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래프와 숫자뿐이었습니다. 카드값 알림은 이미 1000만 원 단위로 불어나 있었고 명품, 외식, 자동차 할부, 이자까지 겹쳐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괜찮아? 하고 물을 때마다 나는 그냥 일이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결국 마지막 카드였던 집 담보대출 자금까지 계좌에 넣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버티면 된다. 여기서 튀어오르면 다 갚고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차트는 무심하게 더 깊이 추락했습니다. 포지션 일부 청산, 포지션 전량 청산. 연달아 울리는 알람 소리에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튀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먹먹했습니다. 계좌를 열어보니 남은 건 자잘한 동전 같은 잔고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온 우편을 아내가 발견했습니다.
집 담보대출 상환 안내서였습니다. 아내는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당신 미쳤어? 나는 애써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잠깐이야. 곧 오를 거야. 다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숫자에 맡겨버린 거야. 그날 밤 아이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강제 청산 알람보다 더 크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남은 건 조용한 집, 꺼지지 않은 노트북 화면에 끝없이 추락하는 차트,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뿐이었습니다. 전철로 출근하던 시절은 불편했지만 적어도 가족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로 출근하던 짧은 영광은 결국 모든 걸 잃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코인은 제게 기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덫이었고, 그 덫에 걸려 저는 돈도 가족도 제 자신도 잃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걸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